원희룡 장관이 왜 개항을 해 나왔을까?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뜨고 싶어서 나갔겠지. 아이 내가 출마를 갖다가 할 건데 시시한 뭐 피라미드라고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들 그게 뭐 대단하냐. 근데 죽기 살기로 어찌 됐든지 간에 이재명 정도 하고 붙어야 내가 이재명하고 같은 동급의 거물이 된 거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왜 대선에서 여당 후보, 막강한 힘을 가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여당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낙선을 했는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대 법카라고 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완전히 망했다. 그 다음에 대장동, 그 다음에 법인카드, 그 김혜경의 법인카드, 이 세 가지가 전 핵심이라고 봤는데, 그런데 그 중에 대장동, 뭐 백현동 쌍방울 이런 건 나오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부대 법카만 가지고도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도 그 낙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대장동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대장동 하면 강사가 있었어요. 그 강사가 어떤 강사다? 일타 강사다.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학원 못 다녀가지고 과외 학원 이런 거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우리 애들도 포함해가지고 다 학원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럼 학원 다니면 뭐 일타 강사, 뭐 이타 강사를 이르잖아요. 아, 원조 일타 강사가 손주은 회장님 아닙니까? 저 대학 선배여가지고 가끔 밥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대장동의 일타 강사가 원희룡이었다. 왜 일타 강사냐? 아, 이름이 원이니까 일타 강사지.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한테는 원희룡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였어요. 제가 86학번인데 원희룡은 82학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희룡이 전국 수석을 했어요. 전국에서 원을 했어요. 원. 그런데 제 기억에 차석하고 수석하고 원래 뭐 1점 차이, 끼케야 2점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희룡 그 장관이 수석했을 때 차석하고도 점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희룡 장관은 뭐였냐면 제주도 출신이잖아. 강남 8학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압도적인 점수로 수석했다고 그러길래, 82년도면 제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럴 텐데, 그래도 저도 이제 대학 어떻게 가야 되나 뭐 그럴 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원희룡이라고 한 학생이 전국 수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뇌리에 딱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랑 굉장히 친한 선배가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서 기자하는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님이 원희룡 장관하고 제주 1고 동기였대요. 근데 하루는 원희룡 장관이 감기가 이만큼 들어가지고 시험 치기 직전에, 그래서 그 양반이 야, 이번엔 내가 희룡이 꺾고 전교 1등 한번 해야지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도 못 이기겠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전교 1등은 원희룡이었대.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들어와가지고 학생운동 했어요. 학생운동 출신이야. 그런데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뒤늦게 마음 딱 고쳐먹고 고시 공부 시작했잖아요. 사법시험 공부.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그냥 죽어라고 해도 떨어지고 막 그러던데, 원희룡 같은 사람은 사법시험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만에, 뭐 시간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뭐 1년이지 뭐 2년이지 뭐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합격했느냐? 그게 아니고 사법시험도 수석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말 그대로 그냥 원이야, 원. 공부하면 원이야. 어쨌든 그런 사람이 일타 강사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까먹었겠지만, 대장동 관련된 일타 강사 원희룡의 강의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원희룡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일타 강사로 대통령에서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는 내가 또 일타 강사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이재명 국회의원도 떨어뜨려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뭐가 있느냐, 원군이 있잖아요. 든든한 지원군이 있잖아요. 누구? 한동훈. 그러니까 저 편의점 가면 뭐 삽니까? 편의점 가면 저 2+1 잘 안 사요. 저는 뭘 많이 사느냐, 1+1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1+1은 사. 근데 2+1을 사면 그러면 할인율도 좀 떨어지지만, 예컨대 커피는
또 1+1 하면 2개 있으면 아 요번에 마시고 좀 이따 마시면 되지. 근데 우유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 2+1 많이 하는데 그거는 3개씩이나 쟁여놓고 뭐 이렇게 먹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에 한동훈과 원희룡의 1+1은 이재명에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그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저 자리에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출마를 할 건데 계양을에서 출마를 할 건데 왜 출마를 하느냐. 정치가 꽉 막혀서 그렇다. 정치가 왜 막혔느냐. 돌덩어리 때문에 막혔다. 근데 제가 이 돌덩어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왜 돌덩어리라고 그랬지? 더 좋은 말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돌아오면 저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준석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준석 잡겠다. 왜 이준석은 뭐 우리나라 그 정치에 있어서 돌덩어리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이 되겠는데 아, 왜 이재명의 이재명 돌과 관련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돌덩어리라고 했지? 그냥 돌이라고 하는 걸 갖다 생각을 했나? 근데 원희룡 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냥 돌덩어리란 말을 그냥 던졌을 것 같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20-30분 쭉 고민을 갖다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연상을 했느냐. 아, 큰 돌이 뭔가. 아, 돌덩어리면 큰 돌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큰 돌은 뭔가. 아, 바위지. 그러면 거기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아, 바위가 한자로 뭐지? 아, 암석할 때 그 암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제 뇌피셜인데 원희룡 장관은 돌덩어리란 말을 통해 가지고 저 같은 사람에게 뭘 연상시키느냐. 바위암을 갖다가 연상시키는데 바위암에서 바위를 빼면 암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에게 있어서는 암덩어리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가? 아, 제가 좀 오버하는 건가요? 뭐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희룡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본인 생각에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암덩어리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재명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온몸을 던져서 치우겠다. 이 암덩어리를 어떻게든 제거하겠다. 그러면서 여기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양은 험지가 아니다. 도전지이고 격전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 그 지금 총선,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그 몇 석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가.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121석이에요. 원투원이에요. 원투원. 아, 여기도 또 1+1이네. 원투원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몇 석인가? 17석이에요. 17석. 서울에서 9석. 인천에서는 몇 석? 2석. 경기도 6석. 그러니까 17석밖에 없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몇 석이냐? 뭐 104석이네.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원희룡 그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최소한 30석 가져와 봤자 47석밖에 안 돼요. 47석이면은 민주당은 몇 석입니까? 민주당은 그러면 80석 뭐 그렇게 되겠네. 80석도 더 넘겠네. 91석인가? 30석이 이렇게 와도 거의 1대2의 비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수도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수도권의 일부인 인천에서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 다음에 험지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험지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붙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왜 하겠다라고 그 원희룡 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저같이 맨땅에 이렇게 막 헤딩하듯이 이랬겠습니까? 뭐가 있는가?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원희룡에게는 다 계산이 있다. 2가지 계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천 사람들이 특히 계양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다? 이재명보다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5번이나 국회의원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장까지 시켜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계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양의 주민들이 이제 송영길을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건 뭐였다? 배신 아니었나.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 버리고 서울시장, 그건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잘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아이 좋아 요번에 내가 그 보선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인천시장 할래. 그래도 이상한데 왜냐하면 인천시장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천도 아니고 뜬금없이 서울시장 그다음에 그때 지난번 그 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이길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를 이재명한테 이렇게 사바사바하기 위해서 이거 배지 헌납하고 그 명분으로 내가 그냥 서울시장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나? 근데 내가 5번이나 찍어준 송영길이 저런 모습 보인다? 그거는 제가 만약에 그 계양시 주민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말이 조금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돈봉투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5번이나 20년 동안이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당대표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 아주 저질적으로 지금이 뭐 1960년대입니까? 50년대입니까? 뭐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사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도 떳떳하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당 대표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무리했습니다. 뭐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주절주절 뭐 그다음에 뭐 검찰청 앞에 가서 뭐 친다고 그랬습니까? 텐트 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빅텐트 치려고 그랬나? 나이가 몇 살인데 텐트를 칩니까? 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 딱 보면 송영길 전 대표를 바라보던 계양 주민들은 참 이제 고개를 설레설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도 진짜 잘못 봤네. 그다음에 그 와중에 유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송영길 대표 밑에서 돈봉투 돌리고 돈봉투 받고 그다음에 한 자리 얻어한 대표적인 게 윤관석, 이성만 다 어디 국회의원입니까?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민심이 좋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원희룡 그 장관은 이런 상황이면 한번 이재명하고도 붙어볼 만하다. 그러니까 용쟁 명투 할 만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도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들이 충청도에 뭐 이렇게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옛날에는 진짜 별거 없었거든요. 제가 70년대 이제 기억나는 그때 우리 그 본가 거기 이제 우리 아버지 태어나신 생가가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로 치면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 제가 태어나자마자 금방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도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학 때 한 2주 정도 이렇게 방학 때마다 내려갔다 오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온양 내려가가지고 뭐 버스 타고 갈 때도 있고 기차 타고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온양 온천역에서 내려서 그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논두렁길 이렇게 걸어가든지 이렇게 딱 보면은 진짜로 지금 제가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데 갔을 때 봤던 풍경이 1970년대 우리나라였어요. 충청도.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배 타고 어디를 갔느냐. 그때는 배 타고 왔대요. 배 타고 인천에 많이 산대.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그 이야기 했지만 대표적으로 김진도 고등학교 인천에서 나왔잖아요. 선인고등학교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진 앵커도 인천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어린 시절 인천에서 이렇게 쭉 자랐지만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은 충청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지금 충청도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충청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충청도는 특히 천안 같은데 온양 같은 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한 번씩 먹었던 그런 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 빨리 했다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잘못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 다 들어보고 이 사람이 고구려 사람인가 백제 사람인가 신라 사람인가 그걸 갖다 그런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내색은 안 하는데 그래도 충청도 사람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요번 선거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인천 선거가 생각보다 달리 나올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저는 갖다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꼭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본인의 장래가 없어요. 어떤 장래? 정치적 장래. 그 다음 또 어떤 장래?
사법적 장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재명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진짜로 이준석보다도 더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한번 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민주당이 151석은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방탄이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치적인 장래, 그 다음에 사법적인 장래. 그러니까 사법적인 장래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두 가지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러면 구속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겠지.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실수하고 말도 실수하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어저께인가요? 그 불출마 선언한 사람 있잖아요. 현근택. 현근택이 왜 불출마 선언했습니까? 배지가 눈앞에 막아라 하는 거니까. 배지가. 근데 현근택 변호사는 사실은 자기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말하다가 술 마시고 말하다가 말이 삐끗 그렇게 나가가지고 실수를 갖다가 한 건데 이거 가지고 나를 공천을 안 줘? 그 다음에 무조건 나는 자객이니까 윤영찬 의원 제끼고 내가 공천 받고 그러면 이번에 웬만하면 내가 진짜로 국회의원 될 수 있는데 역사상 진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한번 될 수 있는 그런 찬스인데 이거를 날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실수했잖아요. 이런 실수를 현근택 변호사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계속 조급조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반면에 원희룡 장관은 되면 좋고 뭐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스탠스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험지 가가지고 야당의 일당 제1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그 내 지역구도 아니고 뭐 양천이나 뭐 제주나 이런 데도 아니고 어디서 개항을 뭐 원희룡 장관이 개항이 뭐 몇 번이나 갔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강하게 도전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되면은 그러면 뜨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로 그 여당은 1+1의 대결이 되는 거지. 뭐 용쟁 명투가 아니라 용쟁 동투가 되나? 이제 그 차기 대선을 위해서 뭐 그렇게 대선급으로 한 방에 뜨는 거고요. 만약에 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어디냐?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뭐 국무총리 시켜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찬스가 많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차분하게 따박따박 내가 이걸 갖다가 쫓아가면 된다. 뭘 쫓아가느냐?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보궐선거에서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름이 윤형선이었잖아요. 근데 윤형선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표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44,289표, 44,289표, 윤영선은 35,886표, 35,886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5.24 대 44.75. 이게 표로는 8,403표, 8,403표.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퍼센테이지는 10.49%. 그러니까 원희룡이 나와도 제 생각에는 44.75%는 먹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5%, 6%만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당선이에요. 이 정도 제가 만약에 원희룡이라고 하면 그래 나한테는 35,886표가 이미 있어. 여기에서 몇 표만 얻으면 된다? 4,200표만 얻으면 된다. 아니 4,300표만 얻으면 내가 당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박따박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원희룡에게 그게 굉장히 찬스가 될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무슨 해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재수없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올해는 무슨 해다? 용의 해다. 그러면 원희룡은 뭐다? 용 아니겠습니까? 원희룡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지어주셨는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지 아니면 뭐 스님이 지어주셨는지 목사님이 지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름을 용으로 끝나게 해줬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태까지 원희룡 장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 원희룡 장관은요.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선거가 무슨 선거겠습니까? 이번 선거지. 이번 개항을 선거지. 그런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 올해가 무슨 해이냐? 용의 해래네. 용의 해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양띠거든요. 만약에 올해가 양의 해다 그래도 아이 뭐 양의 해가 뭐 대단한가? 근데 용하면 왠지 드래곤 하면은 서양에선 좀 별로지만 동양권에서는 드래곤 하면은 드래곤보다 용 하면은 뭐 황제,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거 이런 거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올해 용의 해인 게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원희룡이 올해 용의 해일 때 적군의 용인 이제 용도 아니고 이제 명을 내가 꺾고 용으로 한번 등극을 해보겠다. 아 올해 용의 해가 돼가지고 너무 이제 재수 좋은 것 같고 기분도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 원희룡 전 장관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 선거가 석 달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석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뭐 비례로 도망가든지 뭐 그럴 것이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용쟁 명투가 그 벌어지면 이번 그 총선에 있어서 최고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누가 그 당선이 될지 총선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 같이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